자, 신경계와 구조조화 기능 두 번째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대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봤으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뇌의 다른 부위들과 그리고 척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일단 지난 시간에 대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교과서 70페이지 하단에 있는 세 가지 단어를 좀 안 다루고 넘어간 것 같아서 다루고 넘어가자면은 이제 교과서 70페이지 하단에 감각령, 운동령, 연합령 이 세 가지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하긴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 이쪽 부분, 두정형 앞쪽 부분을 가지고 뭐가 있다 했죠? 1차 감각것질이 있다 했죠? 자, 여기를 포함해서 이제 이쪽은 몸에서 입력되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라 했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처리한 게 이제 각각의 다른 감각 영역으로 가는데, 이렇게 후각, 청각, 시각 이런 식으로 감각을 받아들이는 부분, 대뇌에서 감각을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을 감각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령, 운동을 이제 발생시키는 거죠. 운동 명령을 내리는 데입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죠. 전두 옆 뒤쪽으로 해가지고 일차 운동거치,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운동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대표적인 감각령이고요. 이쪽이 대표적인 운동령이라고 본다면, 여기 이제 청각 연합 영역이라고 돼 있는 부분, 이렇게 연합자, 전두 연합 영역, 이렇게 여기 체감각 연합 영역, 시각 연합 영역, 이런 애들은요, 이제 자극을 받아들인 것을 토대로 이제 운동령을 보내기 전에 정보 처리를 합니다. 교과서에 보시면요, 감각령에 들어온 정보를 통합 분석하고 판단해서 필요한 명령을 운동령에 전달한다. 즉, 명령을 실제적으로 만드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연합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대뇌에서 정보 처리가 이루어질 때는 감각령 들렸다, 연합령 갔다가 운동령 거쳐서 이제 각각 반응 기관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사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중추신경계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왜냐면은 이 반사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우리의 의식적인 반응과는 좀 달라요. 반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정확한 사전적 정의는 저렇습니다. 자극에 대해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신체의 국소적인 반응. 자, 기계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죠. 즉, 말 그대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뭔가 우리가 동작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뭐 우리가 생각 없이 이제 동작을 수행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처럼 반사는 내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즉,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 각각의 반사마다 각각 이제 뭐 호흡 반사, 뭐 무릎 반사 이런 것마다 이제 지정된 중추가 있습니다. 연수, 뇌교, 중뇌, 간뇌, 척수 이런 대뇌를 제외한 다른 중추들이 이제 반사 중추가 되는 건데, 이제 각각의 중추신경계를 살펴보면 다른 뇌 부위들과 척수를 살펴보면서 각각 어떤 반사들을 담당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림은 이제 의식적 반응과 무의식 반사를 이제 차이점을 한번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이렇게 의식적 반사는 공을 보고 내가 공을 던지거나 아니면 공을 짚거나 이렇게 할 때 공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시각 감각이 대뇌를 거친다라는 얘기니까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의식적 반응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를 반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지만 이처럼 대뇌가 아닌 다른 중추의 명령을 받고 다른 중추에서 바로 반응기로 이렇게 명령을 전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뇌 그림이죠. 이제 교과서 70페이지 중단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을 텐데요. 자, 여기서 중간부터 차례대로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중간뇌부터 보면요. 자, 중간뇌 자극 전달의 통로 역할을 한다. 뭐 대뇌로 가는 루트 중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손에 한 때 몸의 평형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뇌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요겁니다. 안구 운동과 혼체 운동을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죠. 눈과 관련된 반사들을 중뇌에서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동공 반사의 중추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눈과 관련된 반사는 중뇌에서 명령처리를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시신경이 이제 중뇌를 거쳐서 이제 가게 되죠. 자, 다음 이제 소뇌도 뭐 아마 대뇌 다음으로 좀 큰 뇌를 구성하는 기관들 중에서 대뇌 다음으로 큰 데가 아마 소뇌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좌우 두 개로 방구되어 있다. 근육과 관절, 뇌의 평행기관과 촉각과 시각과 청각기관 등 감각 정보를 받아 대뇌의 수위 운동을 조절한다 있죠. 즉 저번 시간에 이제 1차 운동감과 운동 겉질에서 이제 각 반응기로 운동 명령을 전달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걸 명령을 받아서 골격근은 이제 해당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소뇌가 이제 그거를 좀 미세하게 컨트롤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골격근 같은 의식적인 반응 시 골격근 같은 경우는 대뇌의 운동 피질에서 오는 명령을 받아서 이제 움직임을 하게 되는데 소뇌가 이제 중간에서 그런 것들을 좀 그 골격근이 이제 미세하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피드백해서 정보를 전달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소뇌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뇌교인데요. 뇌교는 사실 크게 볼 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간뇌와 연수 사이에 위치하며 호흡 중추를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냥 호흡 운동에 어느 정도 관여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뇌교에서는 크게 볼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연수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이제 요 라인이 척수 라인입니다. 척수에서 이제 신경이 뇌를 갈 때 이제 뇌의 입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수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일단은 신경의 좌우 교차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은 자, 척수에서 이제 자극들이 이렇게 올 때 척수에서 자극들이 뇌로 가거나 뇌에서 척수에서 척수를 통해서 자극이 발등기로 전달이 될 때 연수에서 한번 꼬이죠. 그렇죠? 연수에서 한번 신경 교차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대뇌 좌반구는 몸의 오른쪽, 대뇌 우반구는 이제 우리 몸의 왼쪽의 움직임을 담당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연수에서 좌우 신경 교차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연수에서 하는 일, 호흡 운동, 심장 박동, 소화 운동, 소화액 분비 등의 중추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호흡과 관련된 우리 몸의 항상성 조절, 이제 심장 박동, 혈류와 관련된 우리 몸의 항상성 조절에 이제 연수가 깊이 관여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소화 운동, 소화의 분비도 마찬가지로 연수에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을 해준다. 그 다음에 눈물 분비, 기침, 재채기, 하품 등의 반사 중추라고 하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수능이나 관련 참고서에서 그 관련된 지문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연수에서 호흡 운동과 심장 박동 그리고 소화 운동을 조절하는 중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저런 것들을. 자, 이제 뇌의 마지막 간뇌를 볼게요. 연수에서 이제 호흡운동, 심장박동, 소화운동에 담당한 중추라고 했죠. 간뇌는 그 나머지 것들을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질문에서도 잘 나오는 게 뭐냐면요. 호흡운동, 심장박동 이런 것들이 간뇌에서 조절을 하느냐 마냐 이런 관련된 질문들이 꽤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호흡운동, 심장박동, 소화운동은 연수, 나머지는 이제 간뇌에서 컨트롤한다라고 기억하시면은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보면요. 척수나 연수에서 오는 자궁에서 대뇌 여러 부분으로 선별해서 보이는 시상이라는 부분과 자율신경의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상 이쪽 부분이 이제 시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 부분을 시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시상하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뇌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어떤 항상성 조절의 중추는 바로 요 시상하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요 시상하부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시상하부 아래 보시면은 요렇게 조그맣게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것도 이제 다다음 차시쯤에 굉장히 중요하게 볼 기관입니다. 바로 뇌하수체라는 거예요. 뇌하수체.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알고 계셔야 될 부위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 뇌하수체는 다 이제 뒤에 나오면 얘기를 할 거고요. 어쨌든 이 시상하부에서 굉장히 많은 항상성 조절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사 그림으로 보면요.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시상이 되겠어요. 이쪽 부분이 이제 시상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척수와 연소를 거쳐 대뇌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신경 섬유들의 길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뇌 각 부분으로 신경 섬유가 어디로 뻗치는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 해주는 게 시상인데,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신경의 중개소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도 시상에서 많이 씁니다. 시상에서 각 부분으로 이제 신경 섬유들을 연결시켜 준다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그렇게 되겠고요. 항상성 조절에서 관점을 본다면은 이쪽 부분이 이제 시상하부로서 이제 굉장히 많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컨트롤을 해준다. 뇌하수체는 여기 보면 여기 되게 조그만하게 되게 조그매요. 뇌하수체. 아까 그림은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사실 그 뇌하수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기 굉장히 조그만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로써 이제 뇌에 대한 기능들을 한번 다 찾아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척수를 볼 건데요. 이제 등뼈를 타고 쭉 이제 이어지는 굉장히 큰 이제 신경줄기가 바로 척수죠. 척수. 뇌와 더불어서 중추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죠. 기본적으로 척수의 단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판사를 해야 되니까 색반전을 좀 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척수는 일단 구조상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대뇌랑 마찬가지로 얘도 겉질과 속질로 나누어졌어. 즉 피질과 수질로 나누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뇌에서는 겉질이 회색질이고 속질이 백색질이었죠. 연수는 반대입니다. 겉질이 백색질이고 속질이 회색질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했죠. 회색질은 왜 회색질이다? 바로 이 신경세포체들이 모여있어서 회색질이다. 전압유령과 신경세포체들이 모여있다. 겉질은 백색질이다. 왜 백색질이냐? 축삭돌기 신경섬유가 모여있다. 얘네가 모여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얗게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여기 후근과 전근이 있는데요. 후근은 우리 등 쪽입니다. 후근은 등 쪽이고 전근은 배 쪽이에요. 전근은 배 쪽이다. 그리고 각각 후근으로 들어오는 신경과 전근으로 나가는 신경이 다른데, 후근으로 들어오는 신경은 보시면은 신경세포체가 여기 가운데 있죠. 후근을 통해서 바로 감각신경이 들어옵니다. 감각신경이 후근을 통해서 척수로 들어오게 되고요. 운동신경이 이제 골격근이랑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운동신경이 전근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운동신경이 전근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자극이 입력되는 그 감각신경들은 후근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그러면은 후근을 통해서 들어온 애들은 이제 반응기로 연결되는 시냅스가 있고, 대뇌로 연결되는 대뇌로 올라가는 그런 시냅스가 있어요. 그리고 대뇌에서 명령 처리를 받은 애들이 이제 척수로 온 다음에 전근을 통해서 근육 반응기로 이제 이어지는 루트를 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척수의 기본적인 구조를 봤고요. 이제 교과서에 여러분들 소개되어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일 겁니다. 자, 교과서의 척수의 기능으로 여러 가지 자극들에 대한 반사 중추다. 그 중에서 무릎 반사, 땀 분비, 젖 분비, 배니와 배변들의 반사 중추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척수의 가장 대표적인 반사라고 한다면은 척수 반사라고 불리는 무조건 반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무조건 반사, 대뇌로 이제 자극이 가기 전에 척수에서 바로 명령 처리를 해서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반사가 바로 무조건 반사, 척수 반사가 되겠는데, 척수 반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죠. 척수 반사는
요것도 이제 색반전을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자극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앞정 자극이 들어왔어요. 또는 이렇게 무릎 반사 자극이 딱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얘네들은 무조건 반사예요. 대뇌에서 이제 명령 처리를 대뇌에서 이제 그 감각을 느끼고 의식적인 명령 반응을 하기 전에 척수에서 명령을 내려버려서 우리 몸의 움직임을 만들어주죠. 기본적으로 자극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가서 후근을 통해서 척수로 들어옵니다. 만약에 무조건 반사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은 시냅스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자극이 이제 무조건 반사 자극이 들어오면요, 일부 자극을 이렇게 중추신경, 얘는 이제 앞다 갔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신경들이죠. 이런 자극들은 이제 중추신경을 통해서 쭉 올라가게 돼요. 중추신경을 통해서 쫙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무조건 반사하라는 척수에서 이제 명령 처리를 하잖아요. 여기 이제 척수에 있는 연합 뉴런을 통해서 여기서 명령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자극이 들어왔어요. 앞정을 밟았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리를 펴야겠죠. 그쵸? 다리를 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쪽 근육은 다리를 펴기 위해서 이쪽 근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축해야 됩니다. 이쪽 근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리를 펴보시면 알 거예요. 다리를 펴보시면. 그쵸? 다리를 펴보시면. 참고로 여기는 이제 다리를 펼 때 수축하면 펴진다 해서 이쪽을 이제 심근이라고 하고요. 이쪽은 수축할 때 다리가 굽어진다 해서 굴근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다리가 펴질 때 이 자식은 수축을 해야 되고 이 자식은 이완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극이 이렇게 왔을 때 이쪽으로는 자, 일로 가는 이 루트 있죠. 여기는 신호가 전달을 해서 수축을 해줘야겠죠. 즉 여기는 시냅스가 흥분성 시냅스를 띠게 될 거고요. 여기는 신호가 가면 안 되니까 신호를 억제시켜줘야 됩니다. 즉 여기는 억제성 시냅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이 들어오면은 감각신경을 통해서 쭉 후근을 지나서 척수로 왔습니다. 척수로 왔어요. 아프다라는, 따갑다, 아프다라는 감각은 이제 척수를 통해 뇌로 가게 되겠죠. 그렇지만 뇌에서 이제 따갑다는 명령을 받기 전에 따갑다는 감각을 인지하고 명령을 내리면은 우리가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 척수에서 바로 이렇게 명령 처리를 해서 다리의 굴근과 심근으로 자극을 보내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수축해야 되므로 흥분성 시냅스를 통해서 수축을 하게 해주고, 반대로 펴져야 되는 이쪽은 억제성 시냅스를 통해서 이렇게 억제를 시켜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척수 반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척수 반사의 내용이었고요. 이러한 이제 시냅스의 연결은 그때그때 다르니까 무조건 얘는 흥분성 시냅스, 무조건 여기 심근은 흥분성 시냅스 연결되어 있고 무조건 여기 있는 굴근은 억제성 시냅스 연결되어 있다. 이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른 시냅스들이 이제 연계돼서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1차원적으로 무조건 쟤네는 저렇게만 연결되라고 하는 생각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척수에 대한 얘기도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일단 끊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파트 남았죠? 말초신경계.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